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펼치면 캔버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를 하고요. 인사를 수치고 짜고 있어요. 안녕하시죠? 아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시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안녕하신지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왜 또 웃어요? 네. 아니,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안녕하시나요? 뭐 안녕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녕하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레젠테이션이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3분의 1 이상은 앞에 서서 발표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야 되고 요약해야 되고 그것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중요한 기준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 생활이 중요하니까 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건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의 정의가 뭘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 이래요.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요 뒤에 외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 한글말처럼 쓰니까 이걸 지워보면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목적이나 계획 등을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 중요해요 라고 설득을 하는 거고 저희 윤세영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였어요. 방금 오셨던 왕진경 선배님도 저희에게 드리더라고 얘기했고 내 경험상 그랬으니까 너희를 선택하겠어?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다 지우고 앞에 첫 줄만 얘기를 해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선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세 가지로 줄여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사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아니거든요. 주제를 설명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을 잘 펼쳐놓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와 다른 친구들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뭐 프레젠테이션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어왔고 저도 이야기를 해왔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은 저의 문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터뜨리는 캔버스. 캔버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군요. 캔버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장기 하나하나 보여주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내 주름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축약해서 담아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여기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각들을 프레젠테이션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섹시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6C 리스트가 저만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섹시한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섹시라는 어원 자체가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니까 차마 그 모든 걸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욕구가 들게 하는 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남이 봤을 때 아 이거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의 라는 느낌의 형용사예요. 제가 자주 쓰는 형용사인데 그래서 섹시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만의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적인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나누면 좋을 철학, 생각들, 모티브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뭐가 있을까요? 6가지. 지난번 어떤 사람들은 넣어두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C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는 커피예요. 제가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밥 먹을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커피가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커피가 항상 있었고 커피 옆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드시고 생각하시라고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커피 초콜릿 커피랑 컨셉이랑 초콜릿이랑 컨벡션이요? 뭐였죠? 확신이요? 그래요? 컬러요? 컨피던스는 음료수 뭐야? 그거 자신감. 크리에이티브. 왔었나? 왔었죠? 자료 봤나? 컬러도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리고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요? 아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요? 그게 달력밖에 없는 달력 있어요? 달력 받아요. 건대생이죠? 네, 그럼 됐어요. 네,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커피는 항상 있으면 좋은 거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담는 6가지의 리스트는 이렇게 컨셉, 초이스, 컬러, 커피, 컨트리티, 컨클루전으로 정리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컨셉을 해봤을까? 아, 컨셉이야. 준비 씨.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컨셉. 한번 나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이스. 왜 초이스가 있을까요? 저기에?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된다. 오, 지난주에 술 먹었는데 기억하네요. 저희 그리고 지난주에 또- 안 넣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생각 그러네요. 컬러가 있어요. 약간 컬러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 프레젠테이션만의 어떤 색깔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훨씬 더잘 전달되는. 지난주 안 넣었다고요? 자, 그 카피. 왜 카피가 중요할까요? 남의 것을 다해서 그 카피랑 비슷하죠? 네, 다른 카피도 있었는데 뭐 그 카피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하고요. 컨티뉴이티. 이 단어 모르진 않죠? 수능 공부했으면 다. 그래 나왜 컨빅션을 몰랐을까? 네. 근데 왜 컨티뉴이티였을까요? 일반된 주제 일관된 주제. 그리고 컨클루전. 요즘 컬처 물론 없는 PT는 필요 없는 필요. 역시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주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컨셉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예제들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프레젠테이션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것들은 저희 대판 정리할 때, 그러니까 대판 마지막 최종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올릴 때 함께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컨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권력을 짜는 거예요. 큰 권력을 짜기 위해선 큰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수님이 대학영어 시간에 자유롭게 주제를 발표를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유로운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그때 당시에 한참 꿈 얘기가 어디서 기어나와가지고 그럼 꿈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꿈 얘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은 꿈을 얘기를 해보자. 이거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 꿈 얘기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될까라는 큰 주제를 잡고요. 거기다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쟤네 꿈 물어보는 거야. 무슨 꿈을 꾸세요? 어떻게 꾸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PT를 만들 때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보고 그래 그럼 이걸 하지 뭐 그래 주제 붙이고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주제 딱 붙이고 그러네 그림 좀 붙이고 이렇게 쓰고 글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끝나진 않거든요. 얘를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큰 골격을 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주제를 두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초이스예요. 여러분들이 큰 골격을 짜요. 큰 골격을 짜고 그 안을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뼈대들이 있는데 그 뼈대들을 다 펼쳐놓고 보면은 솔직히 주제가 다 말도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주제들 아니면은 A, B, C, D가 있으면은 전달할 시간은 A, B, C밖에 없는데 그러면 D, E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펼쳐놓고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제를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주제 순서를 택해서
주제 순서라기보다는 주제를 쓰고 말고를 골라서 그다음 그거를 기승전결에 맞게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초이스예요. 왜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뭐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벌스와 Z 사이의 치킨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한 게 그러면 대학교에서 꿈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꿈을 딱 넣고 거기다가 이런 주제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야 남들이 내 PT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보자. 그래서 꿈을 딱 펼쳐놓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내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남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 꿈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장 가까운 미래 나의 꿈은 뭘까라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빠져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 사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냐 해서 근데 비전은 뭐냐? 라고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꿈을 응원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내 꿈은 누군가를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좀 누군가 응원을 해주네? 기운 나겠다라는 식의 나만의 컨셉과 나만의 골격을 잘 잡아서 거기다가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하나의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거 N은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기승전결을 맞춰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내 PT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끝날 수 있게 PT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라는 것은 PT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나오고 이거를 배치를 했는데 그럼 그거로 끝날 수 있겠죠. 이렇게 잘 배치하면은 이쁘게 나오겠다. 끝이다. 이럴 수 있지만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감성을 잘 표현하는 게 글도 있고 그림도 있지만 그 안을 자리하고 있는 컬러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 PT에 컬러들이 많이 있는 편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컬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PT를 하실 때 색깔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 색깔을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투영이 돼요. 꿈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희망차고 가능성이라게 느껴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라는 주제를 대학영어로 잡고 무슨 색깔이 있을까 하다가 희망찬 색깔? 뭐가 있을까? 하늘색? 핑크색? 파란색? 뭐 노란색? 그러니까 새로움의 컬러? 이런 것들 찾아내다가 습관이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이라는 것이라는 그 큰 덩어리를 꾹 눌러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봤을 때 느껴진 컬러를 뽑아내서 이 5가지 세팅을 했고 이 보이는 주제와 같이 그냥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그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진짜 형색색이에요. 색색인데 그 안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희망찬, 가능성,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폰트도 되게 막 기울어져 있고 역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컬러라는 것이 굳이 뭐 얘가 이 컬러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의미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T의 컬러를 담아내는 것도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예술 전공이 아니어도 느껴지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주제가 같은 주제는 없겠지만 유사한 주제들의 PT는 분명 있어요. 제가 그 대학영어 PT를 하면서 받은 거는 꿈이란 거를 사실은 혼자 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고백 아니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컨페션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고백이라는 것이 담긴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러브 액츄얼리가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스케치북을 들고 여기다 고백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모티브를 받아서 그 컨셉을 잡아온 거죠. 컨셉을 잡아서 내 PT에 적용을 했어요. 그럼 그 PT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만한 보드를 들고 있어요. 그럼 그 보드에 솔직히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그냥 흰 보드를 들고 찍어요. 그 다음에 PT를 만들 때 거기다 글씨 익혀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고백을 했고 솔직히 그때 영상도 찍었거든요. 그 영상들 찍은 거 저희가 다 보면서 녹음한 거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의 꿈이 뭘까라고 한 단어 정의를 해서 여기다 적어준 거예요. 그거 한 거거든요. 어떻게 온 거냐면은 이 PT가 사실은 갑자기 제가 그 사다리꼴에 꽂혀가지고요. 사다리꼴 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다리꼴 스티커 막 이런 거 꽂혀가지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으면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컨셉들을 모방을 해서 내 거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은 언젠가 여러분도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도형들 사진에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컨셉 다 좋고 골격 좋고 기승전결도 좋지만 다양한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녹여내는 연습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스토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한 사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만들어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하나하나를 구성을 해놓고 슬라이드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라고 반문을 해요. 제 프레젠테이션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미래사회학 표준이라는 수업 여러분들도 곧 들으실 거예요. 표준 만드는 수업인데요. 하다 보니까 표준이라고 해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제가 커피숍에서 그때 당시 일을 하니까 아 표준을 만들으라니까 커피컵에 표준은 왜 없을까? 라고 주제를 잡았고 골격을 짰어요. 사실은 요 사이에 골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컵의 뚜껑과 지름이 같으면은 브랜드와 별개로 다른 브랜드의 뚜껑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A 브랜드의 컵을 B 브랜드 뚜껑으로 닫을 수가 있겠네? 그러네? 그러면은 얘가 표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컵의 용량과 지름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를 표준화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론을 지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을 지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은 판에 박힌 결론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 명제가 있어서 그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런 수학 문제적인 거, 과학적으로 이미 정의가 끝난 것들을 제외하고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두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녹여서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들을 쫙 뽑아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래서를 통해서 만든 이야기들이 이 결론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를 고민을 해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결론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국가기술경영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기술을 어떻게 장려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술을 어떻게 좀 잘 확산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발표를 해라라고 발표 과제를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이제 다 같이 읽으면서 하다가 제가 선배들한테 선배 그러면 우리들만의 결론을 던지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냥 대충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는 뭔가 이야기가 잘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서부에 있거든요. 미국 서부에. 미국 동부에서 그걸 따라한 거거든요. 그 미국 동부를 따라하는 실패가 좀 터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극복했다라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따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왜 이걸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만의 결론은 만들지 않는 거지?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건데 하지 않고 교수님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하지 말자라는 식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설득해오는 소용이 없다 싶어서 선배님한테 그럼 제가 PT 정리할 테니까 선배들이 정리만 해서 주세요 하고 받은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실리콘밸리라는 게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걔네가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네트워킹을 하질 않는구나.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정부에서 밀어주면 될까?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혼자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적어봤어요. 쭉 적어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가 만든 말도 있고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고 이 구성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이게 뭐랄까 그 교집합처럼 하나의 포인트로 이게 정리해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나를 뽑기 뭐하니까 다 섞어서 쓰자. 그러면은 우선은 네트워크는 강화가 돼야 되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요거인 거예요.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저만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학제적인 결론이 아니니까, 학제적인 결론이 아니니까 빼어내린 결론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고민을 해보고 그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살짝 수정을 하고 또 고쳐서 하나의 흐름으로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기승전결 이게 있었잖아요. 이 흑가 뭐였냐면은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연장이 되는 건데 결론이 없으면은 그 프레젠테이션은 무언가 아쉬운 프레젠테이션이 될 거고 그것들의 판에 박힌 결론들만 얘기를 한다면은 누구든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지금까지 무르르듯이 흘러온 그 이야기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나의 생각,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 또는 그걸 함께 준비한 그룹원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그 사람이 그래 저러한 내용들이 있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끝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게나마 담아내주는 게 가장 영향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 뭐랄까요 물에 풀어놓은 문어 마냥 이렇게 이상한 문장을 뽑아내는 것보다 임팩트 있는 문장 하나로 딱 정리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팍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려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꽂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임팩트 있는 섹션 문장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컨셉을 잡고요. 그 컨셉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들을 잘 눌러놓고 추상적으로 바라봐서 컬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잘 활용을 해서 모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뽑아내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이야기들의 마침을 끊어줄 수 있는 마침을 딱 해줄 수 있는 문장 하나로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섹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섹시 리스트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제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잡는 철학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메시지와 대화 그리고 나만의 개인적인 철학 이건 꼭 담아야 된다고 봐요. 저거 솔직히 앞에 말했던 이 60 리스트에 한 개, 두 개 정도 없어도 돼요. 내가 생맥인데 색을 어떻게 뽑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솔직히 색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는 색도 있지만 색을 잘 못 보는 색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남한테 보여줘요. 이 색 괜찮아? 그냥 보여준 다음에 괜찮다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색을 못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두 개 정도 빠져도 되지만 이 세 가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건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같이 있는 청중들에게 말을 걸어요. 지금 대화가 먼저 나왔는데 꼭 말을 걸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청중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청중들의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마다 다 받아쳐준다. 그러면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포인트들이 항상 있어요. 앞에 보시면 안녕하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안녕하세요. 그런 것처럼 대화의 포인트를 꼭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는 친구들께 물어봐요. 그러더라? 그래서 물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꼭 담아요.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꼭 담아져 있어요. 어딘가에 숨어져 있어요. 보이진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 아까는 예를 들자면은 섹시한 그 얘기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섹시한 단어가 들어가요. 그게 뭐 야한 의미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계속 메시지를 그 안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게 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철학. 이런 것들 담아요. 근데 이제 나만의 철학은 뭔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남들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남들에게